자, 보면, 당신 생각에, 보세요. 우리말에, 당신 생각에, 너는 현명한, 자, 이거 빼고 얘기해. 너는 현명한 소비자인가? 당신 생각에. 맞아요? 그러면 이 당신 생각에란 말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왜요? 강조하려고. 뭐 하려고?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봐봐요. 강조. 네. 선생님 봐봐요. 내 생각에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네, 두 번째 문장.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시 첫 번째 문장. 내 생각에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두 번째 문장.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둘 다 같은 말이죠. 근데 내 생각에라는 말 넣음으로써 어때요? 좀 강조된 느낌인 거 보이세요? 그러면 내 생각에 혹은 당신 생각에라는 말은 뭐다? 강조. 이 강조란 말은 뭐다? 전부 다 영어에서 이 강조라는 표현은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Well, 글쎄요. You might think 났습니다. 그죠? 당신이 어떻게 한다? 당신 생각할 수 있습니다. You are. 어떻게, 여기서 you are인데, 여기서 왜 you are밖에 안 썼을까요? 요게 지금 그대로 생략돼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한다? May think,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 지금,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접속사 대신, 즉,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동사, 저 대신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접속사 대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자리값은 딱 세 가지 자리값을 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동사 자리냐, 명사 자리냐. 자, 선생님 보세요. 자, 동사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그 다음에 쏘나 서치 다음에. 영어는 이렇게 동사 다음 자리는 무조건 무슨 자리? 명사 자리. 그 다음에 명사 다음 자리는 무조건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그 다음에 쏘나 서치 혹은요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쭉 가서 카마까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요 자리 혹은 어떻게 한다? 요 자리는 무슨 자리? 부사. 뭐라고요? 부사.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that만 쓸게요. 자, that 대시 이렇게 so 대시 붙어 있거나 so 대시 떨어져 있거나 똑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다 뭐가 똑같아요? that은 다 똑같죠? that만 보면 저게 명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습니까? 선생님도 봐봐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나를 원장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선생님 위치가 바뀌어요. 집에 가면 나를 뭐라 부를까요? 아빠. 맞습니까? 선생님이 본가에 가면 나를 뭐라 부를까? 아들.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나는 달라지죠.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마찬가지 아닐까? 집에서는 아빠 엄마죠. 아니면 땡땡땡 엄마, 땡땡땡 아빠죠. 근데 회사 가면요, 뭐 부장님, 과장님, 이사님, 사장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때 대세는 뭐라고? 명사절이 돼. 이때 대세는 뭐라고? 형용사절이 돼. 이때 대는 뭐라고? 부사절이 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대시 생략이 가능하다고. 동사. 그래서 뒤에가 어떤 구조냐면 뒤에가 모든 정보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거라고. 알겠죠? 알겠어요? 명사들에. 아니면 여러분 엄청 힘들게 배워야 돼. 근데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대열. 여러분 대열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면 나는 대열이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한다? 수일치. 그래서 is냐 are냐 고민하는 거야. 그럼 뭘 찾아야 돼요? 건너가서 뭘 찾냐면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가 누구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얘가 주어예요. strategies. 맞습니까? 전략이요. 전략들이요. 전략들이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뭘 쓰는 거예요, 지금? is가 아니라 are를 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똑같습니다. 힌트 하나 드릴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 개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물어볼게요. 명사를 썼을까요? 형용사를 썼을까요? 부사를 썼을까요? 전 그거 어떻게 하세요? 얘들아, 똑같잖아. 지금 이 스트라테지라는 뭐야? 명사잖아. 영어는 뭐라고? 명사 뒤에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형용사. 맞습니까? 근데 거기에 만약에 형용사 부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 절이 될 수 있어요. 즉, 주어 동사가 없으면, 주어 플러스 동사가 없으면 부. 절은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정확히 말하면 동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가 있으면 뭐라고?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위치는 무슨 절? 무슨 절? 그렇죠. 형용사절이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하나? 누구 뒤에 있으니까요? 그럼 명사 뒤에 있으니까. 괜찮아? 자, 근데 할게. 잘 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요것 좀 해볼게요. 자, 이거 할 수 있나 볼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일단은 동사하고 동사를 연결해주고, 동사하고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있어요. 자, 그때 여기서 위치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잘 보세요. 영어는요, WH로 시작하는 거, how로 시작하는 거. 영어는 WH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who. W 시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who, whom, which, where, 그죠? where, when, why. whether도 마찬가지고요. whether도 마찬가지고, what도 마찬가지고, 오라라. 얘들 지금 전부 다 뭘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W 시작했죠. 그 다음 how까지. 그럼 얘를 우리 뭐라 하냐면 의문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 영어는 의문사는 접속사예요. 의문사는 뭐다? 접속사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랑 똑같냐면 and랑 똑같다고요. 누구랑 똑같다고요? 접속사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저게 물음표가 그려지면 안 돼. 알겠지? 다시 의문사는 뭐다? 다시 의문사는 뭐다? 접속사다. 괜찮니? 자, 이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이때 위치는 명사절로 쓰였을까요? 형용사절로 쓰였을까요? 부사절로 쓰였을까요? 그거 어떻게 구분한다고 선생님이? 동사 뒤에 있으면 뭐라고? 명사. 명사 뒤에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형용사. 맞습니까? 커마나 소로 시작하면 뭐라고? 부사. 지금 누구 뒤에 있어요? 대놓고 나 지금 누구 뒤에 있어요? 네, 명사 앞에 있어요. 명사 뒤에 있어요. 명사 뒤에 있어요. 그럼 무슨 절? 형용사절. 여러분 수학이랑 달리 외울 게 몇 개 없어요. 형용사절이에요. 왜? 동사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무슨 절? 형용사절. 자, 세 번째로 잘 봐봐. 저 위치의 해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위치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어떤 것은으로도 해석되고 어떤 것을로도 해석돼요. 알겠습니까? 자, 어떤 것은 우리말에 은는 이가를 했을 때 왜 뭐로 쓰인 거다? 주어. 괜찮니? 만약에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석되면 어떻게 한다? 목적어로 쓰이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이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럼 얘가 뭐라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 접속사 기능 동시에 형용사절 기능 동시에 주어의 기능한다고. 알겠습니까? 우리 얘를 합쳐서 뭐라면 얘를 주격관계 대명사. 주격관계 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타 몇 피 역할하는 거야? 3피 역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접속사깔 동시에 형용사깔 동시에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뭐라고요? 목적격 관대다. 목관, 줄여서 목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구분합니까? 뭘 구분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얘가 무슨 역할 한다고? 접속사깔 동시에 형용사깔 동시에 주어 역할 하죠. 그럼 주어 역할 하니까 주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뒤에 주어가 없으면 돼요.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만 나오면 되죠. 이해돼? 그냥 목적격 관계되면서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뭐가 없으면 돼요. 목적어 없으면 되죠. 잘 봐요. 자, 그럼 선생님 이걸 통해서 자, 여기 봐. 자, 이제 시작할게. 자, WH죠. 뭐라고요? WH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의문사죠. 의문사는 뭐다? 그러니까 이 동사를 어떻게 한다? 이어주는 역할. 괜찮니? 괜찮니? 자, 두 번째로 누구 뒤에 있어요, 지금? 예. 응용이 1도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뭐라고? 자, 그 무슨 절? 그렇죠. 무슨 절? 형용사절. 형용사절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자, 세 번째로 얘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썼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인플루언스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우리 보통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타동사, 동사죠. 여기 지금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주어가 없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세 가지 역할이에요. 무슨 역할 한다고? 첫 번째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 두 번째 무슨 역할? 형용사죠. 세 번째 무슨 역할? 주어 역할. 이걸 졸라 어려운 말로 뭐란다?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 말고 다른 분한테 배웠으면 선생님 저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졸라 어렵게 배웠겠지. 있는 그대로 파악하라고. 알겠니? 알겠니? 그럼 선생님 이거 한번 써볼게. 좀 다른 거 써볼게. This is a bag which they liked. 그럼 이때는 뭘 썼을까요? 푸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요. 뭐 하는 거예요? 올바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요. WH를 했겠네요? 개꿀. 의문사죠? 의문사는 뭐다? 제발. 접속사.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해요? like하고 is라는 동사를 서로 연결해주죠? 괜찮아요? 두 번째로, 지금 누구 뒤에 쓰였어요? a bag이라는 명사 뒤에 쓰였죠? 그럼 이 절 전체가 무슨 절? 그렇지, 형용사죠. 자, 세 번째로, they, 주어네요. like 동사네요. 뭐가 없어요, 지금? 목적어가 없네요. 그럼 얘는 무슨 관계대명사? 목적어 써요, 목적어.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우리는 뭘 한다? 목관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거 필기하세요. 지금. 자, 볼게요. 그럼 되어라 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어라 있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입니다. 마케팅 전략들 여기까지 하나의 명사고 이제 해석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전략 여기서 어떤 걸 말씀드려요. 어떤 전략이냐면 이렇게 있습니까? 인플루언스 영향을 주는 건데 인플루언스는 잘 보세요. 얘가 명사가도 되고 동사도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 쓰냐면 동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 on이라는 절대로 전치사 쓰면 안 돼요. 이게 동사 쓰면 타동사니까 뒤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쓰면 안 된다. 여기다가 전치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전치사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때 ing는 잘 보세요. 동명사입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한 것. 하는 것. 배우는 것을 make, 너를 어떻게 한다? 굉장히 똑똑한 소비자 정도 할게요. 자, 우리가 make 잘 보세요. 자, make는 기본적으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make는 어떻게 하냐면 봐보세요.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게 목적격 보호 자리입니다. 자, 다시 make는 기본적으로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 이렇게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소위 이걸 몇 형식이라고 하면 5형식이라고 해요. 5형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make는 첫 번째 어떻게 쓰이냐면 자, 보세요. 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과 pp가 나옵니다. pp. 알겠죠? 이때는 make가 사역 동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목적어가 나오고 뒤로 목적격 보호로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명사면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만약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면 서로 달라요. 알겠죠? 지금 보세요. 이 영어는 그냥 이렇게 딱 논리 그대로예요. 공식 그대로예요. 얘 지금 목적어잖아요. 그죠? 근데 스마트, 어로 시작했으니까 품사 뭐예요? 명사죠. 이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보호는요, 같으면, 자, 명사 보호는 무조건 주어나 목적어랑 같아요. 알겠어요? 다시 보호가 명사면, 자, 선생님 보세요. I am a boy잖아요. 이거 이 형식이죠. 주어, 동사, 보호잖아요. 자, she made. 그냥 그녀가 나를 어떻게 한다? doctor, 의사로 만들었죠. 자, 우리 얘를 뭐라고 하냐면 주어를 보충 설명해서 주격 보호라고. 근데 이게 중요치 않아. 이 말이 중요치 않아요.
자, 주어를 보충 설명이나 주격보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이다 해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네, 목적격 보호라고 해요. 알겠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뭐예요? 보호죠. 맞습니까? 근데 얘 지금 무슨 보호예요? 명사 보호죠. 얘 지금 무슨 보호예요? 명사 보호죠. 맞습니까? 그냥 명사 보호면 주어랑 같고 목적어랑 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I am happy죠. 얘도 이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보호인데 happy는 품사가 뭐예요? 보호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죠. 그 나는 행복한, 나하고 행복한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르면 형용사예요. 다시 같으면 뭐라고요? 명사. 다르면 뭐라고요? 예. 네, 자 보세요. She made me happy. 자,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격 보호 자리예요. 이게 서로 같아야 달라요. 내가 해피면 돼야 돼. 내가 강아지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나하고 해피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르면 형용사, 같으면 뭐라고요? 명사. 괜찮니? 얘들아, 수학하고 달라. 영어는 뭐냐면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야. 야, 세상의 반은 남자고 나머지 뭐야? 뭘 고민해? 알겠어? 자,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 일부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강아지를 뭐밖에 없어? 그래, 싫어한다밖에 없다고. 알겠지? 많이 고민하지 마. 이해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헝거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준호, what? 자, 뭐라고? 세일이 어떻게 하는데? ends 끝이 났죠? 야, 이제 세일이 지금 단수의 복수요. 더 세일이. 단수죠? 선생님, 그 단수인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단수인지 복수인지? 선생님, 어떻게 써요? I, you, we, they, 무슨 명사? 복수명사. 무슨 명사? 복수명사. 이 다섯 가지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명사를 다 뭐라고 한다고? 3인칭 단수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동사에 뭐 쓴다고? s나 es, has, is, was, does를 쓴다고. 자, 그래서 볼게요. 그 판매가 끝이 났습니다. 2시에 끝났나요? 만약에, 자, 이때 if 줘볼게요. 내가 어떻게 한다? 그 스니커즈를 어떻게 한다? 사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한다? 왜 붙여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입니다. 괜찮아? 선생님 여기서 if절 정리 좀 해줄게요. if절은 두 가지가 있어요. if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정리하면? 뭘 개꿀이지. 봐봐. 따라따라따따따따 따라따라따따 끝. 자, 여기다가 나 if절 쓸 거예요. 자, 여기다가 if절 쓸 거예요. 똑같죠? 그죠? 자, 선생님 동사 뒤에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명사라니까. 명사절이라니까. 명사. 여기다 주어 동사. if는 접속사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해석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지금 뭐가 있어요? 쭉 가서 뭐가 있어요? 카마가 있죠? 그럼 무슨 절이에요? 그렇죠. 무슨 절? 부사절. 이게 어렵나? 이걸 해석으로 가리키니까 어려운 거야. 알겠니? 영어는 그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 근데 선생님 여기서 또 나눠볼까? 조금 더 어렵게 할까? 얘가 조건이 되기도 하고 가정이 되기도 해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if절이 조건절로 쓸지 이 부사절에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고 부사절에 가정이 있거든. 그거 어떻게 구분하지? 만약에 would, could, might 요 세 가지 단어랑 쓰이면 무조건 if절은 가정.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게 would, 예를 들어 will, can, may 이렇게 쓰면 뭐라고? 조건. 괜찮니? 해석은 만약 뭐뭐라고. 이보다 더 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 절대로 안 헷갈려. 알겠지? 그것도 필기.
얘기하세요.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이때 if절이 누구랑 썼어요, 지금? will가 쓰였죠? 그러면 조건이에요, 가정이에요? 그 조건이지, 뭐. 맞아? 그건 조건이야. 만약에 그게, would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가정. 해석이 만약 뭐뭐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쌤이 잠깐만 멈춰. 그럼 영어도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인들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윌윌거리면 엄청 싫어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if절에 주어 will, 그 다음에 카마, 주어 다음에 이게 주절이거든요. 여러분, 주절이 뭐냐면, 주어 동사, 즉, 접속사가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접속사가 없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접속사가 있으면 무슨 절이라고 한다고? 얘를? 종속절이라고 한다고. 무슨 절이라고 한다고? 종속절이라는 거 어디 속해 있는 거, 종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잘 들어, 잘 들어. 이거는 미국인들 습관인데, 봐봐. will은 뭐뭐, 우리말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 미국 사람들은 이 뭐뭐 할 것이다 말 쓰는 걸 엄청 싫어해요. 알겠어요? 근데 will거리지 마. 이런 거예요. will 쓰면 돼, 안 돼? 영어는 무조건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 둘 다 will 들어가잖아. 무조건 틀린 거잖아. 알겠습니까? 이해돼? 왜? 뭐뭐 할 것이라는 건 뭔가 확정적인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들냐면, 그래서 네가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난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이래서 저렇게 될 거라고 그죠?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어떻게? I will not, 어, will not buy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will 두 번 쓰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개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top, 준호 나왔습니다. Your buying sneakers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ing인데, ing는 단독으로 동사를 못하죠. 지금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bing죠. 진행형이죠. 너가 지금 어떻게 스니커를 살 거죠. 왜냐하면, you don't want to 나왔습니다. miss는 놓치다잖아요. 이게 놓치다, 그 놓치다 뜻도 있고, miss는 놓치다, 이 뜻도 있고, 그리워, 놓치니까 당연히 뭐야? 그리워하죠. 그리워하다 뜻입니다. 나는 어떻게 한다? 너는 어떻게 한다? 원하지 않죠. 뭘 원하지 않아요? 세일을 놓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want가 나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to 동사 원형 형태로 쓰거나 목적어 다음에 to 동사 원형 형태로 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falling for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falling for하면 이 fall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fall이 떨어지다 뜻도 있어요. 떨어지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계절, 그러니까 가을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네가 어디에 딱 하고 떨어진 거야. 헝거 마케팅 전략에 딱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속았다 느낌이에요. 속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deceive가 동의어거든요. deceive나 속다라는 뜻이 take in이 있어요. take in. 아니면 falling for. 속았다는 거야. 만약에 사람들이, 그죠? 만약에 여기서 카마가 있으면 if 절은 뭐예요? 조건이죠. 맞습니까? can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캔바이프로 어떤 상품을 사요. 단지 제한된 시간, 리미티드 타임이 제한된 시간이 뭐예요? 세일 기간이죠. 세일 기간. 세일 기간에 산다라고 하면
they wouldn't. 그는 어떻게 한다? 흔하게 어떻게 한다? feel 느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헝그리함을 느낀다는 거죠. 배고프다. 즉, 뭐다? 약간, 사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것을 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일 기간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준호야. 곧 비슷한 세일 기간이 어떻게 한다? 또 온다, 안 온다? 또 온다. 유니클로의 감사제 같은 거죠. 맞습니까? 감사제 놓친다고 내가 그거 뭐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세일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요. 굳이 저거를 뭐. 자,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자, 바이럴 마케팅 이거 뭔데? 유나 that's the hottest dress 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끼리 그런 말 하잖아. 뭐 하다고? 굉장히 핫하다 이런 말 쓰죠. 맞습니까? 핫하다. 핫하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hottest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최상급이죠. 핫이라는 말에 t를 하나 더 쓰고 es 쓰는 겁니다. 왜 t를 자음을 하나 더 쓰냐면 이 핫이라는 발음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hottest 최상급을 쓰게 되면 저렇게 최상급을 쓰게 되면 항상 앞에다가 더 동그라미 세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항상 더가 붙어야 돼요. 더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이것은 어떻게 하나? 가장 핫한 드레스야. on 뭐뭐에 관하여, on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그죠? 소셜 미디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wearing it. 그것을 입고 있죠. I have. 이때 have to는 조동사입니다. 내가 그것을 get. 이 뭐라고? 이 드레스죠. 요게 뭐라고? 이게 핫한 드레스랑 같은 말이 되겠죠. 내가 그걸 당연히 get 해야 돼. 이 드레스 역시. 그죠? 그래서 이 only one. 당신이 원하죠. 그 드레스. 어떤 드레스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또 보고 또 봤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소셜미디어에서. 그렇지 맞습니까? 보통 소셜미디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이요? 인스타그램이겠죠. 그죠? 그래서 it is just you. 그죠? 너뿐만 아니야. 대열아, 이거 잊었으면 안 되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인데, 이거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세 가지 문법이 있어요. 첫 번째 문법. 뭘로 시작했어요? WH죠. 의문사. 의문사는 뭐다? 그렇지. 접속사. 그러니까 무조건, 자, 1번. 의문사죠. 의문사는 뭐다? 접속사. 그러니까, 동사와 동사를 연결했어요. 괜찮니? 두 번째. 누구 뒤에 있어요, 지금? people. people이라는 명사 뒤에 있어요. 무슨 절? 명사절. 세 번째. 후죠. 후의 우리말 해석이 어떻게 돼요? 누가. 그렇죠. 누가. 또는 누구는. 우리말에 뭐가 된다? 은는 이가죠. 위에 뭐라고요? 주어. 그럼 저 후는 접속사 역할 동시에 형용사 역할 동시에 주어 역할 하네요. 맞습니까? 우린 얘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네,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 논리가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people이 지금 복수죠. 그러니까 falls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습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fall. 알겠습니까? 선행사가 복수니까 s를 쓰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동사에는 복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명사에는 단복수가 있어도 동사에는 복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속고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스트래테지. 왜? 정보죠. about 뭐뭐에 대한 정보, 상품에 관한 정보가 이 정보는 셀 수 없어요. 여기다가 s를 쓰면 안 되고 앞에 under 쓰면 안 돼요.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셀 수 없어요. 즉 상품에 관한 이때 상품이 뭐예요? 드레스죠. 맞습니까? 상품에 관한 정보가 스프레이드 빠르게 퍼져가는 거죠. 자동사입니다. 그냥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맞습니까? 빠르게 퍼져가니까 퀵클리라고 이거 없어도 되죠? 근데 이걸 퀵클리였으면 이걸 형용사인 퀵으로는 쓰지 맙시다.
그죠? 문장이 저기서 끝났기 때문에 and 그리고 그죠? 여기도 wide도 안 돼요. 널리 퍼져간다. wide도 안 돼요. 형용사가 안 돼요. widely, quickly, the internet, 소셜 미디어죠. just like 뭐처럼요? 바이러스처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뭐란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말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게 정확하게 원래 입소문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그죠? 요즘 입소문도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죠. 그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어떤 상품이 becomes hot 라고 핫하다면 그죠? becames는 become의 사촌 형종 되는 거야. 비동사의 사촌 형종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유나 just remember. 단 하나 기억하라는 거죠. 대절이야. 이때 대은 뭐예요? 동사 뒤에 대절이니까 무슨 절 얘들아? 동사 뒤에 대절이니까 무슨 절? 그냥 뭘 볼 거 있어. 명사절. 명사절. 선생님도 대절만 쳐다보면 저게 명사절 쓰인지 형용사절 쓰인지 부사절 쓰인지 알 길이 있다 없다? 없어. 나도 몰라. 저 대절 봤는데 대절 앞에 명사가 있으면 뭐라고? 형용사절. 대절 앞에 동사가 있으면 무슨 절? 그렇죠. 동사가 있으면 명사절. 맞습니까? 앞에 so나 such가 있으면 무슨 절? 부사절. 맞습니까? 그럼 이거 동사 다음에 대절이면 항상 누굴 고민해야 되냐면 야, 너 what 아니야 이런 고민해야 돼. 차이가 뭐냐면 대절 이하에는 모든 정보를 다 쓰세요. 근데 what은 자나깨나 불완전한 문장. 자나깨나 불완전한 문장. 그게 무슨 말이냐?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목적어나 보어가 없을 수도 있는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게 무조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문제예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 맨날 저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유나 기억해라 대절 이하를 줘. 뭘 기억해라? 인기 있는 제품. 여기서 인기 있는이라는 게 뭐라고? 핫티스트한 거예요. 핫한 거. 제품이란 거군요. 제품이란 것이 항상 어떻게 한다? 너에게 어떻게 라이트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뭐 하나 유행하면 그게 확 그것만 입어요? 그냥 이게 되게 한국 사람이 약간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 대중에서 내가 그렇게 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전부 다 쇼패딩, 우르르. 롱패딩, 검은색, 우르르. 그 다음에 맨날 너희들 뭐 북쪽의 얼굴 잠바 알죠? 맞잖아. 그 북쪽의 얼굴. 맞습니까? 그거 우르르.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신발, 포스, 두르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되게 희한하게 튀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행에 뒤떨어지는 건 좀 싫어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한국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란 나라가 1950년도, 1950년도 6월 25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6.25죠. 맞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1950년에 전쟁이 벌어진 국가잖아요. 완전 지금 이란보다 뭐 우리나라가 소말리아보다 못 살았죠. 실제로. 근데 1950년이니까 불과 75년 전이잖아. 불과 75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경제 11위의 대국이 됐어요. 그건 뭐예요? 미친 국민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쭉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렸잖아요.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밀렸어요. 6.25 전쟁에서 그죠? 그러면 다른 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해외로 도망가거나 이래요. 일단 우리나라는 3년이 받아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조선 구석기 시부터 지금까지 쭉 당군 조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 침략을 하거나 침략을 받는 것 중에 침략을 받은 건데 버틴 민족이죠. 대표적인 고구려가 버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도 특이한 게 미군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부산에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보통 같으면 보통 다른 국가는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아이를 방치하거나 아무것도 안 해요. 실제로 요즘에 뭐 베트남 이런 데 가도 못 사는 국가 가잖아요. 그죠? 그 애를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공부시켜요. 공부시켜요. 그 전쟁통에 그러니까 임시학교라고 해서 야학이라는 임시학교를 만들어서 어른들이 애를 가르쳐요. 미친 국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만약에 저는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좋았다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안 좋아진 걸 대비해서 2중, 3중, 4중의 방어책을 여러분 부모님 마련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상황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 먹을 거 줄이고 내 입을 거 줄이고 하지 자식 교육비는 마지막에 줄여요. 안 줄이고. 하다못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국가에서 인강이 있으니까 제대로 들어라.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런 교육에 미친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위에 러시아, 중국, 일본,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언제든지 씹어먹혀도, 그죠? 당연한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 반도체 1위, 조선 1위. 로봇도 지금 뭡니까, 여러분? 거의 뭐 1, 2 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국가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국가인데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튀는 거 싫어해서 차 색깔이 다양하지 않아요. 바깥에 나가보면 어때요? 그렇죠. 요즘에 조금 달려가 약간 왜 그 있잖아. 회색이 약간 매트한 색 있잖아. 알지? 이게 약간 매트한 알지? 약간 회색빛 나는 약간 매트한 색? 근데 그런 거 없고 간혹 가다가 파란색, 빨간색 보이는데 굉장히 작죠. 극소수죠. 맞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걸 또 찾아요. 자기만의 그런 특별함을 또 찾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뭘 좋아하죠? 인스타그램을 좋아해요. 인스타그램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국민성이 좀 희한해요. 근데 프랑스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한국 사람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을 전부 다 놈이라고 부른대요. 양놈, 외놈, 뗀놈. 다 무시한대요. 그리고 서로 싸운대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서로 싸운대요. 근데 희한하게 해외 나가잖아요. 한국인, 안녕하세요. 서로 안 찬대요.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를 내가 까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축구를 못해가지고 축구 국가대표를 까는 거는 괜찮대요. 근데 남이 까는 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뭐라고 까도 내가 깐다. 다른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뭐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이라는 특징이 어디서 나와요? 별거 없으면 여권 파워에서 나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은 해외여행 갈 때 저 국가에 내가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해요. 저 국가에 가서 가장 가성비 있는 호텔을 찾아요. 우리는 가장 가성비 있는 호텔을 찾잖아요. 그죠? 해외는 안 그래요. 해외는 어떻게 한다고? 이미그레이션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여행객이 와가지고 어떤 숙소에 묵었는지. 그 다음에, 라운드표. 즉 뭐냐면, 라운드표죠. 왕복 티켓이, 라운딩 티켓이 있는지 봐요. 우리는요. 한국 여권 딱 보시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영국에 가면, 그 영국에 가면 6개 국가의 국기가 딱 걸려 있습니다. 기둥에 팍 박혀 있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하여튼 뭐,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싱가포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 국가의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줄 쫙 써 있고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 여권 어떻게 하냐? 이런 시형 여권 나왔잖아요. 지하철에 있는 단말기처럼 있잖아요. 띡 찍으면 어떻게 하냐? 띡 찍고. 그리고 안 물어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죠? 근데 유럽에 있는 렌트카 업체들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 요금제 규정을 바꾼 거 아세요? 야, 니들 여기 놀러 온 거야? 일하러 온 거야? 놀러 왔잖아요. 근데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놀고 왜 4시에 일어나서 출발하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오기 전에 렌트카는 솔직히 많이 운전하면 돈 10,000원을 내고 만약에 500km 운전할 수 있다고 하면 한국인들은 500km 운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돌아다닌다고. 그냥 차에 탁 찍어, 야, 가자, 막 이런다고, 그죠? 그러니까 유럽 렌트카 이제 사장들이 한국이 미친 것 같다. 여행하러 온 거 아니냐. 근데 왜 일하는 것보다 왜 더 많은 킬로수를 다니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렌트카 그 킬로수 거리별 요금제가 생긴 거예요. 한국인 때문에. 우리 뭐예요? 예를 들어 6박 7일 왔다고 뽕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뽕 뽑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숙소에 9시에 들어왔어요. 밥 먹고 그냥 자요. 자는 시간도 아깝죠. 가서 술 먹고 놀죠. 1시까지 놀아요. 그죠? 그럼 몇 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 3시간 딱 좀 일어나고 어떻게 한다? 다 태워놓고 어떻게 한다? 또 출발. 기겁합니다. 그죠? 한국인은 그래요.
자, so me, I'm looking for. 내가 립스틱을 어떻게 샀습니다. 엄마한테 줄 건가 봐요. For my mom. How about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expensive. expensive 비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high price랑 같은 말이죠. high price. high price가 비싸다 같은 말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뭐 low price 이렇게 쓰면 당연히 low price는 가격이 어떻게 한다? 싸다 이런 말이고요. 만약에 cheap이란 말 쓰셨어요. cheap. cheap이라고 싼 건데 이건 약간 싼 마이 느낌이에요. 싼 마이. 다이소 제품 같은 느낌. 싼인데 약간 싼이고 만약에 조금 고급적으로 쓰고 싶으면 affordable 이렇게 쓰면 이거는 가성비 있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있잖아. It's cheap, it is cheap, it's cheap, it's affordable. 차이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 싼 마이야. 싼 거야. It's affordable. 그거 가성비 있는 거야. 어떤 게 좀 말이 좀 고급져요. affordable이 좀 고급지죠. 맞습니까? 옵니다. 오. 그래서 I thought. 자, 이거 동사인데 봐봐. 동사잖아. 접속사 있어야 되는 생략된 거죠. 라고 동사 뒤에 대절 생략된 거죠. 자, 내 생각에 어떻게 대절 내가 어떻게 한다? 그 립스틱을 살 것 같아. 어떻게 한다? for $30에 그죠? This is popular. popular이 인기 있는 인데, 보세요. 인기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 뭐라고? popular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popular song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중가요. popular culture.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한다? 규범화가 된 거. 대중 문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잠깐, 그죠? 너의 어떻게 한다? 네가 예산이죠, 예산. 예산인데, 결국에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죠. 그러나 어떻게 한다? 너는 어떻게 한다? buying, 그것을 그다? 이 가지고 있는 건 $30인데, 그러나, you're buying for 14 어떻게 한다? 달러 리스틱. 이게 뭐라고? $40 리스틱입니다. $40의 리스틱을 어떻게 한다? 뭐뭐처럼 들린다. 어떻게 한다? 사운드 나왔습니다. 자, 사운드로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딱 쳤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여러분, 의지랑 상관없이 보고, 듣고, 들리는 거. 우리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사운드, 그 다음에 뭐, look, smell, taste, feel. 이런 감각동사들은 무조건 형용사만 옵니다. 딴 거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명사도 못 들어오고요. 부사도 못 들어옵니다. 무조건 누가 들어온다고? 형용사만 들어옵니다. 그죠? $40에 있으면 싼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판매원이 너에게 $50의 립스틱을 처음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와인이에요. 쌤은 술 안 먹지만. 자, $120 와인이에요. 와, 엄청 비싸 보이죠? 근데 이게 첫 번째 보이네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사람들 심리 보여줄게요. 이 고등학교 3학년쯤인데, 그러고서 와인을 어떻게 하냐. A, 첫 번째 보이는 와인이 $120예요. 근데 B, 솔직히 와인이 $120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할게요. $1200짜리 와인이 낫게 그죠? 그리고 얼마를 보여주냐면 $300짜리 와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300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와인인데 어디냐면, $790짜리 와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저 ABC 와인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죠? 비례선 중간값은. 근데 애초에 그 가게는 $1200짜리 와인을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싸 보이고, 이거 너무 부담스럽고. 그치. 가성비 있다 생각하는 요구겠죠. 근데 애초에, 이건 판매 전략이죠. 애초에 $1200짜리 와인을 팔 생각이 있다 없다? 없죠. 마찬가지인 거야. 처음부터 뭐라고? $40를 맥시멈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한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몇 달러짜리 보여준 거야? 50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40 어떻게 하고 10달러보다는 좀, 그죠? 이런 느낌이 주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 show는 있죠. show 주다 동사죠. 영어는 사람, 사물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사물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이것은 예인데, 이게 어떤 예라고? anchor effect. 자, 이것은 어떻게 한다? 앵커링의 효과라는 겁니다. 다시, 앵커링 효과라는 거죠. 보통은, 첫 번째 정보죠.
뭔가 피스 오브 할 때는 피스 왜 쓰냐면 정보를 약간 조각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정보 조각. 첫 번째 정보라는 것이 앵커링의 효과가 있고 그게 영향을 줍니다. 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50가 어떻게 하면 리스틱이 영향을 준다. 이거 기준으로 이게 뭐냐면 기준 효과라고 하는 무슨 효과? 기준 효과. 만약에 당신의 케이스에서 $50 리스트라는 것은 뭐다? 그렇지 앵커가 된다는 거예요. 소민 어떻게 하는 돈 rely on 첫 번째 정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rely on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depend on 그 다음에 count on 똑같습니다. 진짜 어렵게 갈게요. hinge on result to 그 다음에 look to 그 다음에 turn to 이게 의지하다 의존하다입니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상위권입니다. 자 다시 의존하지 마라. 어떤 거? 첫 번째 정보에 의존하지 마라. 어라라 이때 대신 뭘까? 명사 뒤에네. 맞습니까? 자, 명사 뒤에죠. 자, 그리고 자, 대신 접속사, 대도 접속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접속사. 두 번째로 명사 뒤에 있으니까 무슨 절? 형용사절.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 주어가 없죠? 그럼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때 대신 위치로 바꿔 써도 괜찮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is given to 맞아요. be given to you입니다. 요거 외우세요. be given 수동태 to you. be given to you. be given to you.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암기하세요. 수동태.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사과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문제 풀게요.